안녕하세요. 지니TV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18세기에 활동했던 카스트라토 파리넬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파리넬리의 한 장면입니다. 카스트라토는 거세한 남성 가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변성기가 되기 전에 거세를 해서 성인이 된 후에도 여성의 높은 음역을 낼 수 있도록 한 남성 소프라노를 말하는데, 유럽에서는 이런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여성의 목소리를 갖게 된 남성 소프라노가 한 시대를 풍미한 적이 있었습니다. 17, 18세기 바로크 시대였는데요. 당시에는 현재 소프라노가 담당하는 높은 음역을 이들 거세 남성 가수인 카스트라토가 담당했습니다. 카스트라토는 변성기 이전의 소년과 같이 높은 음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 소프라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거세를 한 남성은 일반 남성들보다 몸집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집이 크기 때문에 여자들보다 강한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스트라토는 여성의 높은 음역에 남성 특유의 강력함을 결합시킨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소프라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악가로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카스트라토의 인기는 요즘 한창 잘나가는 대중스타 뺨칠 정도였습니다. 일단 이름난 카스트라토가 되면 부와 명예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모들이 아들을 카스트라토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였는데, 이탈리아에는 심지어 카스트라토를 전문으로 양성하는 학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17, 18세기 20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린 소년들이 자식을 카스트라토로 만들려는 부모들의 욕심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물론 돈푼깨나 있고 가문과 명망이 있는 집에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았죠. 자식 하나 출세시켜 먹고 살아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부모들이 이런 비인간적인 일을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남성을 거세한 아이들이 모두 다 인기 가수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극히 극소수의 사람만 이런 인기를 누릴 수 있었죠. 나머지는 모두 남자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포기한 채 그늘 속에서 일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술 과정 중에 비위생적인 처리나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평생 불구가 되는 소년들도 많았습니다. 거세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죠. 당시에 그려진 카스트라토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보면 그들이 일반인보다 엄청나게 큰 몸에 유난히 긴 팔 다리를 가진 매우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남성은 사춘기가 지나면 성장이 멈추는데, 거세를 한 남성은 사춘기 이후에도 계속 조금씩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형적인 모습을 띠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기형적인 몸매를 가진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였죠. 바로크 오페라의 목표는 무대 위에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은 판타지를 펼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는 오페라가 현실을 묘사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신, 영웅, 왕, 귀족이 아닌 장삼 이사의 일상을 무대 위에 올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페라의 발생 자체가 고대 그리스 비극의 재현에서 출발했으니 이런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크 오페라에서 신이나 영웅 같은 중요한 역할은 카스트라토가 맡았습니다. 카스트라토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이런 성별의 모호함이 오페라의 판타지를 더욱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관객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외모와 목소리를 가진 카스트라토가 펼치는 무대 위의 판타지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광의 주인공은 무대 뒤에서 남다른 고충을 겪었지요. 지난 2005년에 18세기 활동했던 파키에로티라는 카스트라토의 유골이 발굴되었는데요. 최첨단 기법을 이용해 유골을 검사한 결과 그의 몸 자체가 거의 재앙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사들은 파키에로티가 심한 골다공증을 앓았으며 골반뼈, 갈비뼈, 목뼈 등 여러 부위의 뼈의 손상으로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정작 무대 뒤에서는 이런 남모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영화 파리넬리는 18세기 유럽 무대를 풍미했던 카를로 브로스키라는 한 카스트라토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된 파리넬리는 그의 예명입니다.
카를로 브로스키는 1705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나중에 작곡가가 된 형 리카르도와 함께 어려서부터 음악가인 아버지로부터 음악을 배웠습니다. 그가 카스트라토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17살이던 1722년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723년 파리넬리는 포르포라의 오페라 아델라이데의 주인공으로 로마의 오페라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이때 화려한 기교와 장대한 음량을 자랑하는 아리아를 불러 주목을 받았으며 그 후 오페라와 나폴리 등지에서 모두 10여 편의 오페라에 출연해 카스트라토로서의 활동 기반을 다졌습니다. 1724년 비엔나에서의 데뷔 공연이 크게 성공을 거둔 후 파리넬리는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 전역을 종횡무진으로 누비는 국제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작곡가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오페라에 파리넬리를 출연시켰습니다. 일단 파리넬리를 출연시키면 흥행에서의 성공은 이미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기 절정에 있던 파리넬리는 1734년에 스승인 포르포라를 돕기 위해 영국의 런던으로 건너갔습니다. 런던을 방문할 당시 파리넬리는 성악가로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노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포로가 되었죠. 당시 그의 스승 포르포라가 운영하던 오페라단은 파산 직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리넬리의 출연으로 기사회생의 길을 걸을 수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명성을 듣고 오페라 극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파리넬리를 앞세운 포르포라의 오페라단이 크게 성공하고 있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핸델입니다. 핸델도 오페라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파리넬리가 출연하는 바람에 단골 고객들을 모두 포르포라의 오페라단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핸델을 오라토리오 작곡가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오라토리오보다 오페라를 더 많이 작곡했습니다. 수십 편의 오페라를 작곡하고 또 직접 오페라단을 운영하기도 했죠. 핸델의 오페라단은 때로는 흥행에 크게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는데 파리넬리의 출연이 그에게는 결정타였습니다. 파리넬리로 인해서 핸델의 오페라단은 파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핸델은 오라토리오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핸델이 오라토리오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는데 파리넬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영화에서는 파리넬리가 핸델의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파리넬리는 핸델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오페라단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파리넬리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에 나오는 파리넬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서 파리넬리의 목소리는 메조소프라노와 가성으로 여성의 높은 음역을 내는 카운터 테너의 소리를 컴퓨터로 합성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작업을 한 곳은 이르캄이라는 곳입니다. 이르캄은 예술과 과학의 접목으로 예술 창작의 영역을 넓히는 데 앞장서온 세계적인 명성의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는 현대 미술의 메카로 불리는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 센터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현대 음악의 거장 피에르 블레즈에 의해서 창립이 되었는데요. 현재 150여 명의 작곡가, 엔지니어, 과학자, 디자이너들이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황금기를 구가하던 카스트라토는 18세기 말부터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기호가 변하면서 카스트라토의 부자연스러운 목소리보다 여성 소프라노나 남성 테너가 부르는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더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행은 교황청 산하 교회에서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861년 이탈리아 통일헌법은 예술적인 목적으로 거세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1903년에는 교황이 로마 교황청 내에서 인위적으로 카스트라토를 만드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면서 카스트라토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로크 오페라에서 카스트라토가 맡았던 역할은 여성 가수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자 가수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자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는 것을 바지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페라의 바지 역할은 극적으로 상당히 어색한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핸델의 오페라 줄리어스 시저를 예로 들어보죠. 이 오페라의 주인공 줄리어스 시저는 원래 카스트라토를 위해서 작곡한 겁니다. 그런데 카스트라토가 사라진 후에는 이 역할을 여성인 메조소프라노가 맡게 됐습니다. 주인공 줄리어스 시저의 역할을 딱 봐도 평범한 아줌마의 몸매를 가지고 있는 여성 성악가가 남자 옷을 입고 부른다면 얼마나 어색할까요? 클레오파트라도 나오는데 내용상으로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만 실제 오페라에서는 여자 2명이 나와서 서로 사랑하니 뭐니 하니 그 사랑이 전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페라가 노래를 듣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게 몰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가성으로 여성의 높은 음역을 내는 카운터 테너가 이 역할을 맡아서 바로크 시대 오페라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카스트라토의 실제 목소리가 어땠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 분비계 이상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카스트라토가 된 라두 마리안이라는 가수를 통해 과거 카스트라토의 목소리가 이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